첫 시험 점수가 C에서 D가 나왔어요. 원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수없이 질문한 끝에 스스로의 동기로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짜릿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밀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배지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동기부여 토크 콘서트는 설태비 준비한 10대들을 위한 동기부여 콘텐츠인데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는 자신만의 고유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 선배들을 만나 여러분들만의 잠재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설탭 여름방학 동기부여 토크 콘서트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제가 영국 수능 만점 받고 세계 파리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건강한 갓생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해볼 거예요. 자, 제가 중학생 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제가 중학생일 때 저는 진짜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되고 싶은지 모르니까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너는 꿈이 뭐야? 이 질문이었어요. 내 진로, 내 직업, 내 미래에 대해 한 가지 정의를 내려야 한다. 그게 너무 가혹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뭐든지 될 수 있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용감하게 부모님한테 저 혼자 어디든 유학 갈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유학을 떠나게 되어요. 유학 국가를 영국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총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었는데 영국 고등과정은 총 2년이라는 메리트가 있었어요. 딱 시기상 저의 상황에 알맞았던 국가가 영국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영국 고등학교에서는 전공을 골라야 한다는 사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고 그걸로써 내 전문성을 일찍이부터 쌓을 수 있다는 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영국 수능 만점 받으려고 어떻게 했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딱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문자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뭘 해야 하는지 항상 알았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실 패닉하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나는 틀렸어. 이제 나는 벼랑 끝으로 가는 거 할 수 있는데 그때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혹은 지금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패닉하지 않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습관을 길렀어요. 일단 저조한 성적과 언어 적응 문제부터 볼 건데 평소 제가 잘했던 수학 그리고 음악은 영국에서도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난생 처음 배우는 경제학이었어요. 당장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생소한 경제학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첫 시험 점수가 C에서 D가 나왔어요. 그 동시에 가장 힘들었던 게 족보도 없고요. 인강도 없고 과외쌤도 없어요. 그걸 만회할 방법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는 경제학을 이렇게나 못하지? 원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질문한 끝에 도달한 결론은 경제학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내 영어 실력의 한계. 이 결론을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니죠. 이 결론은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이 결론에 도달하려고 반에서 경제학을 가장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진짜 많이 질문을 했었어요. 그렇게 나와 그 친구의 답변에서 그 차이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엄청 많이 해가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영국에서 저보다 더 오래 살았던 아시아 계열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너는 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의 시선에 많이 신경을 쓰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랑 있을 때 가장 편한가? 그래서 그때 사람들과 있을 때 편해지는 방법을 첫 번째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배우게 된 건 사실 현대인들의 일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방금 빨래한 이불에 냄새가 너무 좋아서 행복해. 여름에 지금 더워 죽겠는데 가만히 누워서 이 햇볕이 너무 따뜻한 느낌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었고 나는 지금 일하기에 바쁘고 공부하기에 바쁜데 그런 사소한 행복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그걸 좀 더 들여다보고 삶의 자세에서의 여유를 또 가지게 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스스로 찾아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리서치했던 이유도 못하지만 내가 잘하고 싶었던 관심 있는 과목이니까. 그러면서 저는 경제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정답을 찾아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내 답이 정답이 되는 방법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기 초에 D를 받았던 경제학으로는 1년 안에 전교에서 상위 4명 안에 들게 됐어요. 그래서 차갑기로 소문난 선생님들 한 분씩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경제학 담당 선생님이셨는데 그분께 갑자기 이메일이 온 거예요. 너희 4명이 우리 학교의 경제학 만점 후보다. 그러니까 화이팅하자. 그 이메일을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하게 된 과목을 즐기면서 그리고 열심히 근데 또 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두 번째자 마지막은 자기주도성이에요. 그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은 이거 선생님이 말씀해 줄 때 기억났는데 모르겠다 이랬던 적 가끔씩 있죠. 저도 그걸 똑같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에 노트 필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수업을 듣고 난 직후가 가장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잖아요. 가장 효과적으로 내 언어로 풀어가는 노트를 쓰기 위해서 그 황금 타이밍을 이용해야 됐어요. 수업 직후가 점심시간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으면서 노트 쓰고 밥 먹으면서 공부하고 한두 시간이라도 미루고 미뤄서 시간 지나면 그 이론만 남아있지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그냥 증발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언어로 수업 시간에 여운과 기억이 날아가 버리기 전에 노트 정리를 하는 걸 습관화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올 A스타 전 과목 최고점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A스타, A스타, A스타가 나왔고 이거는 팝업 우수자 시상식에서 저를 멘션해 주셔서 그때 사진입니다. 제가 무려 6년간 꾸준히 갓생을 살 수 있었던 동기 딱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제가 영단어 외우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했잖아요. 문법을 머리에 막 집어넣으면서 막 have pp, had pp 이런 거 외우면서 고생하던 시절에 엄마가 진짜 자주 말해주신 게 네가 지금 여기서 뭘 하든지 왜 하는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너 왜 하는지 모르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해. 하지 마. 이랬어요. 책상에 앉아서 외우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납득을 하면서 스스로의 동기로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그 힘든 걸 어떻게 해? 안 힘들어? 그런데 힘들어도 내가 원해서 힘든 거라서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목적과 동기를 이해하는 거는 간단해 보이지만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프로세스여도 이겨내는 과정이 되고 아무리 큰 스트레스도 그냥 넘고 싶은 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을 이해하고 하니까 시선이 미래에 있는 거예요. 나아갈 미래에 시선을 두게 되었어요. 공부하는 목적과 동기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는 정말 경험으로서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나의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사실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건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서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습관을 들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왜 하는지 스스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저는 좀 당돌한 아이였는데 왜 하는지 모르면 안 했었어요. 그만큼 그 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착, 어떻게 보면 강한 열정이 저 스스로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냥 스스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 목표가 뭐든 될 수 있어요. 혹시 여기서 나 공부하는 목표 공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진짜요? 네. 목표가 상담가를 목표로 하거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멋있다.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정말 돈이 될 수도 있고 상담가가 될 수도 있고 자격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됐든 내 삶과 계획의 설계자가 되는 건 말이에요.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짜릿함인 것 같아요. 그거야말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갓생이죠. 그래서 제가 6년째 쉬지 않고 지켜온 유튜브 채널, 취업 준비하면서 넣은 130개의 이력서, 타지에서의 학업적 성공, 모든 게 다 이 자기 효능감이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는 취준생이고 지금 사실 재작년에 저 80개 이력서 넣었고요. 작년에는 130개, 총합 210개. 그러고 저 영국에서 취업에 성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9월부터 입사 예정이라서 한국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계약서가 파기되고 입사가 취소됐어요. 그 소식을 보고 너무 허망했고 좌절했는데 근데 그래도 저는 저를 믿어요. 저는 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한 목표를 나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항상 정직하게 노력하는 거, 자기 효능감으로 만들어진 이 단단한 코어, 단단한 중심만 있다면 내가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중학생이든 취준생이든 어디에 있든 건강한 갓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같은 곳에 있지는 못하더라도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Q&A 시작을 할 건데 질문이 17개나 있어요. 세계 8위 대학은 뭔가 다른가요? 근데 세계 8위 대학 만약 순위로 따졌을 때 뭔가 다르냐 하면 저는 무조건 뭐 높은 대학을 가야 한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엄청 노력해서 이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풀은 어때요? 다른 친구들은? 다 똑같이? 나만큼 엄청 노력해서 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뭔가 농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좀 더 대화가 잘 맞고 통하는? 이때 이거 너무 어려웠지 하면서 대화가 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풀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대학교는. 그리고 세계 8위 대학이면 해외에 있는 거니까 해외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실 보는 게 다들 말하지만 메리트가 좀 크거든요. 그런 장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미님이 생각하시는 잠재력의 정의는 뭔가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각자 자기 안에 고유한 재능 혹은 특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후에 장점으로 꼽힐 수 있는 무언가. 그게 잠재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돌아봤을 때 제가 15살일 때 아니면 고1일 때 그냥 딱히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냥 나는 꿈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고 끝났었는데 지금 돌아봤을 때 그게 비로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직접 찾으려고 안 해도. 그래서 나 지금 잠재력이 뭔지 모르겠어 해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알게 된다. 갓생 사는 팁 알려주세요. 방금 이거 이 스피치가 갓생 사는 팁이긴 했는데 한마디로 한번 쉽게 정의를 해보자면 뭔가 다른 사람의 갓생의 형태가 똑같이 내 갓생의 형태가 아니어도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제 삶의 스토리를 듣고 저 사람은 점심시간에 공부하고 수업 끝나고 막 이렇게 하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제 갓생이랑 일론 머스크의 갓생은 또 다르고 그의 갓생이랑 빌 게이츠의 갓생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갓생을 조급해하지 말고 찾았으면 좋겠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당장 집에서 어제 엄마가 강아지 산책시켰는데 오늘은 내가 해봐야지 이걸로 시작하더라도 그게 좀 팁인 것 같아요. 한 분 더 계시면은 하고 아니면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질문. 지금 저희 나이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변에서 많은 말을 들을 거잖아요. 왜냐면 학생이니까, 미성년자니까 이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시선과 판단들을 받을 건데 그때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느낌? 왜냐면 가끔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작아지거든요. 근데 그 나를 지켜나가면서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또 지혜롭게 내가 이발리에이트하고 그런 온전함? 나다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너지는 새싹들을 보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 정도인 것 같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들 감동받았다, 많이 배웠다 하셨지만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수고했어요. 저는 약간 배밀님이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갓생이라는 게 다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저도 학생으로서 공부도 해야 하고 또 그런 갓생을 살고 싶지만 무턱대고 남들의 갓생부터 먼저 따라 해가지고 오히려 많이 실패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만의 갓생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연설 들을 때 어쩌면 중학생 때가 인생에서 약간 터닝포인트 같은 시기였는데 저도 아직 중학생이고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하니까 지금부터 다른 걸 해도 저 자신을 믿고 이제 더 그 목표를 위해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목적을 몰랐는데 그거를 배밀님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라 그런 의미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봐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제가 일생에서 이렇게 10명 남짓 되는 10대들 앞에서 대화를 하고 강연을 할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소중한 기회였는데 가장 좋았던 점을 꼽으라면 친구들의 눈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감정이 어떤지 읽고 또 그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다는 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멋진 사람이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설태비 준비한 여름방학 동기부여 토크 콘서트 잘 보셨나요? 그런데 설태비 준비한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댓글만 써도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